유전의 마지막 단원, 유전병의 종류와 특징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어떤 내용을 공부하냐면 돌연변이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해요.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발생하게 되면 자손에게서 유전병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어떤 유전병이 나타날 수 있고 그 유전병의 특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돌연변이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돌연변이란 염색체나 유전자의 변화가 생겨서 새로운 형질이 나타나는 현상을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이 돌연변이가 만약에 생식세포에 생기게 되면 자손에게 전달이 되게 되겠죠. 그런데 돌연변이의 정의를 한번 보면 돌연변이는 단지 새로운 형질이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즉 돌연변이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에서 돌연변이가 발생하게 되면 주로 해롭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면 자손에게서 유전병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지게 돼요. 우리는 오늘부터 이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하는 유전병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울 돌연변이는요, 크게 염색체 이상에 의한 돌연변이와 유전자 이상에 의한 돌연변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염색체 이상에 의한 돌연변이는요, 염색체가 이상할 때 염색체 수가 정상과 다를 수도 있고요. 염색체 구조가 정상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염색체 수 이상 돌연변이와 염색체 구조 이상 돌연변이로 다시 나눠서 공부할 거예요. 자, 염색체 수 이상 돌연변이 먼저 볼게요. 염색체 수가 정상인과 차이가 날 때 정상인보다 한두 개 다른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한 세트가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세트가 차이 난다는 얘기는 우리가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보다 46개가 더 많거나 아니면 그것의 절반인 23개가 더 많거나 이렇게 세트가 차이 난다는 뜻이에요. 아무튼 염색체 수가 한두 개 차이 나는 돌연변이를 이수성 돌연변이라고 하고요. 한 세트가 차이 나는 돌연변이를 배수성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색체 수 이상 돌연변이를 이수성과 배수성으로 나눠서 공부할 거예요. 그런데 이수성 돌연변이든 배수성 돌연변이든 염색체 수 이상 돌연변이는 왜 발생하는가? 감수분열 과정에서 염색체가 제대로 분리돼야 되는데 이 염색체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게 되면 이수성 또는 배수성 돌연변이가 생겨날 수 있어요. 감수분열 과정에서 염색체 분리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현상을 염색체 비분리라고 합니다. 즉, 염색체 비분리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염색체 수 이상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분리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양한 돌연변이의 종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비분리를 정리하기 위해 프린트 32, 33페이지를 먼저 공부할게요. 그래서 32와 33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비분리라는 것은 감수분열 과정에서 염색체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는 현상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럼 우선 정상적으로 분리될 때는 어떤 모습인지부터 그려보고 그리고 나서 분리가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상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정상적인 감수분열 과정 먼저 보겠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세포가 감수 1분열 중기의 모습이라고 상상해 볼게요. 감수 1분열 중기에는 이가 염색체 상태로 염색체가 적도면에 배열되어 있겠죠. 그 후에 감수 1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상동 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나게 될 거고요. 그 결과 한쪽 세포로 보라색 염색체와 연두색 염색체가 가게 되고 또 다른 세포로 보라색 염색체와 연두색 염색체가 가게 됩니다. 그 결과 감수 2분열 중기에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겠네요. 이후에 감수 2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나게 돼서 만들어진 생식세포들을 보면 이런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만들어진 생식세포의 핵상은 전부 N의 핵상을 가지고 있어요. 즉 정상적으로 감수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4개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데 그 4개의 생식세포의 핵상은 전부 N입니다. 이게 제대로 감수분열이 일어나는 과정이고요.
이 과정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걸 염색체 비분리라고 합니다. 염색체 비분리를 공부할 때는 경우를 다양하게 나눠서 공부를 할 텐데요. 먼저 크게 나누면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비분리가 상염색체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성염색체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총 5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서 볼 텐데요. 첫 번째는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는데 상염색체 또는 여자의 성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경우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는데 상염색체와 여자의 성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경우를 볼게요. 세 번째는 남자의 성염색체에서 감수 1분열 비분리. 네 번째는 남자의 성염색체 중에서 X염색체에서 감수 2분열 비분리. 마지막은 남자의 성염색체 중에서 Y염색체에서의 감수 2분열 비분리. 이렇게 5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뭐냐면 여자의 성염색체랑 상염색체를 같이 묶어서 공부하고 있죠. 이렇게 묶어서 보는 이유가 뭘까요? 여자의 성염색체 같은 경우에는 XX로 2개의 모양과 크기가 서로 같습니다. 따라서 상염색체와 맥락이 같아요. 그래서 상염색체와 여자의 성염색체를 묶어서 공부를 하고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XY를 가지고 있고 이 2개가 서로 모양과 크기가 다르죠. 그래서 별도로 빼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부터 볼게요. 상염색체와 여자의 성염색체에서 감수 1분열 비분리가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32, 33페이지를 펴놓고 같이 그림을 그리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왼쪽에는 감수 1분열이 일어나기 전 감수 1분열 중기 상태의 세포의 모습을 그려보겠습니다. 감수 1분열 중기에는 이가염색체 상태로 적도면에 배열되어 있을 거고요. 지금 우리는 두 쌍의 상동염색체를 그려봤어요. 보라색 염색체와 연두색 염색체가 있는데 우리는 이 중에 보라색 염색체에서 비분리가 되는 상황을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프린트 32페이지에 같이 채우면서 들으시면 되겠어요. 자, 원래 정상적으로 감수 1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1번 세포와 2번 세포에 보라색 염색체와 연두색 염색체가 하나씩 담겨야 돼요. 그런데 보라색 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1번, 2번 세포로 하나씩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한쪽 세포로 보라색 2개의 세포가 몰빵되게 되겠죠. 자, 그럼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연두색 염색체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된다라고 했으므로 1번, 2번 세포에 하나씩 들어가게 되고요. 원래는 보라색 염색체도 이렇게 들어가야 하나 1번 염색체로 몰빵되게 됩니다.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게 되면.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감수 1분열만 비분리가 일어나고 감수 2분열에서는 제대로 분리되는 상황을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감수 2분열에서는 염색 분체의 분리가 제대로 일어나겠죠. 자,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나서 만들어진 생식세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번 세포의 감수 2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모습일 거냐면 여기 가운데가 잘려서 각각의 세포로 들어갈 테니까 이런 생식세포가 형성되게 되겠죠. 1번 세포가 감수 2분열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나게 될 거고요. 한 가닥씩 하나의 세포에 담기게 될 거예요. 그럼 각각의 세포는 보라색 가닥 2가닥, 연두색 가닥 1가닥을 갖게 되겠죠. 자, 이렇게 4개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만들어진 생식세포의 색상을 한번 써볼까요? 가장 위에 있는 세포부터 써보도록 할게요. 원래 정상적으로 감수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보라색 1가닥과 연두색 1가닥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보라색 가닥이 하나 더 있죠. 정상인 M보다 하나가 더 있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생식세포도 마찬가지이고요. 세 번째 생식세포와 네 번째 생식세포 볼게요. 원래는 보라색 가닥과 연두색 가닥이 하나씩 있어야 되나 보라색 가닥이 하나 없네요. 그러면 색상은
하나 없으므로 n-1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더니 만들어지는 생식세포의 핵상이 모두 다 비정상적인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두 개는 n+1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두 개는 n-1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람에서 일어났고 이 보라색 염색체가 13번 염색체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우리 구체적으로 염색체 구성을 한번 써볼게요. 자, 이게 사람이고 13번 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면 어떤 상황일지 한번 염색체 구성을 써보겠습니다. 그럼 감수 1분열 중기에는 상동 염색체가 있을 테니까 상 염색체 44개 있고 여자로 가정할게요. 자, XX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원래 감수 1분열이 제대로 일어나게 되면 1번, 2번 세포는 각각 22개의 상염색체와 X염색체를 하나 가져야 되는데요. 지금 13번 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게 됐죠. 그럼 상염색체를 22개씩 나눠 가지는 게 아니라 1번 세포가 하나를 더 많이 갖고 있게 되고요. 2번 세포는 하나를 적게 갖고 있게 됩니다. 상염색체만 비분리가 일어났지 성염색체는 제대로 분리됐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염색체 구성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감수 2분열은 제대로 일어났다라고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생식세포 중 2개는 위에 있는 2개는 그대로 23 플러스 X일 거고요. 밑에 있는 2개는 21 플러스 X가 되겠습니다. 자, 만들어진 생식세포 중 23개의 상염색체가 들어있는 위에 2개의 생식세포 있죠. 이 2개 중 하나와 정상적인 정자가 결합을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자, 정상적인 정자에는 상염색체 22개가 들어있을 거고 성염색체는 X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Y가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만약 둘이 만나서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그 아이는 상염색체를 몇 개 갖고 있게 되냐면 45개 가지고 있게 되고요. 성염색체는 XX 또는 XY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아이는 상염색체의 개수가 정상보다 하나가 더 많아요. 근데 이때 하나가 더 많을 때 몇 번 염색체가 더 많은 걸까요? 13번 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13번 염색체를 하나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가 태어나게 되겠죠. 자, 그럼 이 아이는 어떤 증후군을 나타낼까요? 13번 염색체가 정상인보다 하나 더 많은 증후군인 파타우 증후군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정상적인 생식세포가 정상적인 생식세포랑 만났을 때 어떤 아이가 태어날지 여러분들이 추측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13번 염색체가 아니라 이번에는 만약에 이 보라색 염색체가 XX 염색체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한번 추측을 해볼게요. 자, XX 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상염색체는 그대로 44개가 있었을 거고요. 성염색체는 XX를 가지고 있었겠죠. 정상적으로 감수 1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상염색체 22개씩 나눠 갖고 X염색체를 하나씩 나눠 가져야 되는데 지금 상염색체는 제대로 분리가 되고요. 성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X를 하나씩 나눠 갖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제가 없어요. 감수 1분열이 비분리가 일어나고 감수 2분열은 제대로 일어났다라고 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위에 2개의 세포는 염색체 구성이 22 플러스 XX일 거고요. 아래 있는 2개는 22 플러스 성염색체가 없을 거예요. 자, 이번에도 정상적인 정자와 수정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좀 경우 정자가 상염색체 22개에 Y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정자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 정상 정자가 위에 생겨난 2개의 세포 중 하나와 수정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랬을 때 태어난 아이는요. 상염색체는 44개, 그리고 성염색체는 XXY를 갖게 됩니다. XXY를 가지고 있는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인 아이가 태어나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아래 두 개 만들어진 생식세포랑 정상 정자가 결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텐데요. 이번에 정상 정자는 상염색체 22개에 X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정자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정자와 세 번째, 네 번째 생식세포 중 하나와 결합하게 된다면 어떤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걸까요? 44개의 상염색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성염색체는 X인 아이가 태어나게 되겠네요. 이 아이의 증후군은 터너 증후군입니다. 자, 이렇게 정상적인 정자 또는 난자, 즉 생식세포와 비분리가 일어난 생식세포가 수정을 했을 때 어떤 아이가 태어날지 추측해낼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32페이지 프린트에 필요한 내용들을 쭉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내용은 다 필요한 내용이니까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PPT에는 여백이 좀 없는데요. 여러분 프린트에는 여백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백을 잘 활용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케이스는 감수 2분열에서 상염색체 또는 XX가 비분리가 일어난 경우를 볼게요.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경우이기 때문에 감수 1분열은 제대로 분리가 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왼쪽에 있는 세포는요. 감수 1분열 중기의 세포이기 때문에 적도면에 상동염색체가 이가염색체 상태로 이렇게 배열을 하게 되겠죠. 보라색 한 쌍이 있고요. 연두색 한 쌍이 있습니다.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는 경우를 생각할 거기 때문에 감수 1분열은 제대로 분리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감수 1분열 결과 생겨난 두 개의 세포는요. 각각 보라색 염색체 하나와 연두색 염색체를 하나씩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제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게 될 텐데요. 위쪽에 있는 세포를 1번 세포라고 하고 아래쪽에 있는 세포를 2번 세포라고 할게요. 그 중에서 어디에서 비분리가 일어나게 되냐? 위쪽에 있는 1번 세포의 보라색 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2번 세포는 제대로 분리가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럼 밑에 있는 세포는 제대로 감수 2분열이 일어날 테니 감수 2분열이 완료되고 나면 만들어진 생식세포에는 연두색 한 가닥과 보라색 한 가닥이 이렇게 들어있을 거예요. 핵상은 정상적으로 분리가 일어난 것이므로 N 상태가 되겠죠. 이번에는 위에 있는 1번 세포 보겠습니다. 1번 세포에서 보라색 염색체에서 감수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연두색 염색체는 제대로 분리가 될 테니 연두색은 한 가닥씩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고요. 보라색도 원래는 한 가닥씩 들어가야 되는데 한쪽으로 몰빵이 되게 되겠죠. 이렇게 위쪽 생식세포로 몰빵이 된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그 결과 만들어진 생식세포는요. 보라색 가닥이 두 가닥 그리고 연두색 가닥이 한 가닥 들어있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게 되고 또 다른 생식세포는 연두색 가닥만 들어있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핵상을 한번 써볼게요. 만들어진 생식세포 중에 첫 번째 있는 세포의 핵상은요. 정상은 원래 보라색과 연두색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보라색이 하나 더 있네요. N+1이고요. 두 번째 생식세포는 보라색과 연두색이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보라색이 없어요. N-1의 핵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더니 생겨난 생식세포는 두 개는 정상이고요. 두 개는 비정상입니다. 아까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을 때는 4개의 생식세포가 전부 다 비정상적이었죠. 그런데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더니 두 개는 정상이고 두 개만 비정상이에요. 이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차이점을 바탕으로 여러분은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건지 아니면 감수 2분열에서 2분전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교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세포에서 비분리가
어떤 단계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건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만약에 이 보라색 염색체가 21번 염색체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상황을 한번 추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있는 세포는 44 플러스 XX였을 거예요. 뭐 XY였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 여자로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감수 1분열은 제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1번 세포와 2번 세포는 모두 22 플러스 X의 조합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세포는 제대로 감수 2분열도 일어났기 때문에 2번 세포가 만들어낸 생식세포 3번, 4번 세포는요, 그대로 22 플러스 X의 조합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1번 세포에서는 비분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21번 염색체인 상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2 플러스 X, 22 플러스 X가 돼야 되는데 위쪽에 있는 세포는 23 플러스 X가 될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세포는 하나가 없는 21 플러스 X가 될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정상 정자와 수정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정자에는 상염색체는 22개가 들어있고요. X염색체가 있을 수도 있고 Y염색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정상 정자와 첫 번째 생식세포가 결합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랬을 때 태어나게 되는 자손은 상염색체의 개수가 45개이고요. 성염색체는 XX일 수도 있고 XY일 수도 있습니다. 자, 태어난 아이를 봤더니 상염색체의 개수가 정상보다 하나가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가 더 많을 때 몇 번 염색체가 더 많은 거냐면 21번 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21번 염색체가 하나 더 많이 가지고 있겠죠. 즉 자손에게서 어떤 돌연변이가 나타나냐? 다운 증후군인 아이가 태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염색체가 아니라 이 보라색 염색체가 X염색체였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랬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마찬가지로 44 플러스 XX였을 거고요. 감수 1분열은 제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22 플러스 X, 22 플러스 X입니다. 2번 세포는 제대로 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만들어진 생식세포 중 아래쪽에 있는 두 개는 그대로 22 플러스 X일 거고요. 1번 세포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으니까 만들어진 생식세포 위쪽에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세포의 염색체 구성을 써볼게요. 원래는 22 플러스 X가 되어야 하는데 상염색체는 제대로 분리가 되고요. 성염색체가 XX를 나눠 갖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몰빵되게 됩니다. 아래쪽 두 번째 있는 세포는 성염색체가 없겠죠. 자, 그럼 이때 정상 정자와 결합을 하게 되면 어떤 아이가 태어날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정자에는 상염색체 22개 제대로 들어있고요. Y염색체가 들어있는 정자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정자랑 첫 번째 생식세포, 비분리가 일어난 생식세포와 결합했다. 이 난자랑 결합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자손은 44개의 상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성염색체는 XXY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즉 클라인펠터 증후군인 아이가 태어나게 되겠죠. 이번에는 만약에 22개의 상염색체가 들어있고 X염색체가 들어있는 정자와 두 번째 만들어진 생식세포가 결합한다 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랬을 때 만들어지는 자손은요, 44개의 상염색체를 가지고 있고요. 성염색체는 X를 하나만 가지고 있게 됩니다. 터너 증후군인 아이가 태어나겠죠. 자, 이렇게 다양한 정자와 난자의 조합을 상상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경우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경우는 남자의 성염색체에서 감수 1분열 비분리가 일어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본 내용이랑 맥락은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구분해서 생각할 수만 있기만 하면 됩니다. 자, 세포의 모습 볼게요.
보라색 염색체 중에서 큰 염색체가 X 염색체이고요. 작은 염색체가 Y 염색체입니다. 그리고 연두색 염색체는 상 염색체가 되겠죠. XY 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라고 했으니 보라색 염색체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거고요. 연두색 염색체는 제대로 분리되게 됩니다. 감수 1분열 비분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 연두색 염색체는 하나씩 잘 나눠 가지게 되겠고요. 보라색 염색체 중에 한쪽으로 X가 가고 한쪽으로 Y가 가야 되나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게 되면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됩니다. 감수 2분열은 정상적으로 일어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만들어진 세포를 보면 밑에 있는 세포는 연두색 한 가닥씩을 가지게 될 거고요. 위에 있는 세포를 1번 세포라고 한다면 1번 세포가 만들어낸 생식세포 같은 경우 X 한 가닥, Y 한 가닥, 그리고 연두색 가닥을 한 가닥씩 가지고 있겠네요. 자, 그럼 핵상 한번 써볼게요.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거기 때문에 위쪽 두 개는 n 플러스 1, 아래쪽 두 개는 n-1입니다. 네 개 모두 비정상적인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게 되죠. 자, 염색체 구성 한번 써볼까요? 염색체 구성은요. 처음에는 44 플러스 XY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수 1분열이 제대로 일어나게 되면 22 플러스 X와 22 플러스 Y로 나누어져야 되는데 지금 XY 염색체가 한쪽으로 몰빵되었어요. 상 염색체는 제대로 분리되었을 것이므로 22 플러스 XY 2번 세포는 22 플러스 성 염색체는 없습니다. 자, 감수 2분열은 제대로 일어났다라고 했기 때문에 염색체 구성은 22 플러스 XY 22 플러스 XY 22 플러스 없고 22 플러스 없습니다. 자, 이 비정상적인 정자와 정상 난자가 결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정상 난자에는 22개의 상 염색체와 X 염색체가 들어있겠죠. 난자에는 무조건 성 염색체는 X를 갖게 됩니다. 자, 이 정상적인 난자와 볼까요? 그랬을 때 만들어진 I는요. 44개의 상 염색체와 XXY를 가지고 있는 I가 태어나게 됩니다. 클라인펠터인 I가 태어나게 되겠죠. 자, 정상 난자와 세 번째 정자가 결합하게 되면 44이면서 X 염색체를 하나만 가지고 있는 아이가 태어나게 되어 터너 증후군인 아이가 태어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까지 살펴봤고요. 네 번째 케이스로 넘어갈게요. 네 번째 케이스는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는데 남자의 성 염색체 중에서 X 염색체가 비분리가 일어난 경우를 볼게요.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감수 1분열까지는 정상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X 염색체가 위쪽으로 가고 Y 염색체가 아래쪽으로 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위에 있는 걸 1번 세포라고 하고 밑에 있는 걸 2번 세포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네 번째 케이스는 뭘 보고 있는 거냐면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는데 X 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경우를 보고 있어요. 즉 1번 염색체에서 보라색 염색체의 비분리가 일어나야겠죠. 그럼 2번 염색체는 제대로 분리가 된다란 얘기니까 이런 생식세포가 형성되게 될 거고요. 1번 염색체에서 연두색 염색체는 제대로 분리가 될 테니 연두색은 한 가닥씩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보라색이 한 가닥씩 나누어져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이렇게 몰빵되게 되겠죠. 그럼 만들어진 생식세포의 핵상을 써볼게요.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두 개는 정상, 두 개는 비정상인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가장 위쪽에 있는 게 n 플러스 1, 두 번째는 n-1, 세 번째는 n, 마지막은 n입니다. 염색체 구성 한번 써볼게요. 염색체 구성은 44 플러스 XY이고요. 감수 1분열은 제대로 일어났고 1번 쪽으로 X가 갔기 때문에 22 플러스 X, 22 플러스 Y가 되겠습니다. 2번 염색체는 제대로 감수 분열이 일어났으므로 22 플러스 Y, 22 플러스 Y가 되겠죠. 자, X 염색체에서 감수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났습니다. 원래는 22 플러스 X, 22 플러스 X로 나누어져야 되는데
22 플러스 하고 x가 한쪽으로 몰빵되게 되겠고요. 아래쪽에는 x 염색체가 없겠죠. 성 염색체가 존재하지 않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정상 난자와 수정하는 경우 상상해 보겠습니다. 정상 난자에는 22 플러스 x가 들어있겠죠. 자, 이 정상 난자와 첫 번째 생식세포가 만나게 되면 어떤 아이가 태어나냐? 상염색체는 44개이면서 성염색체를 XXX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런 아이를 초여성증후군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지는 않았어요. 그런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 라고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정상 난자가 두 번째 생식세포와 수정을 하게 되면 상염색체 44개면서 X염색체를 하나 가지고 있는 아이가 태어나게 되겠죠. 터너 증후군인 아이가 태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도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케이스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케이스는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는데 이번에는 Y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앞에서 본 거랑 동일하므로 쓰도록 할게요. 감수 1분열은 제대로 분리가 일어났을 것이므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겠죠. X염색체가 위쪽으로 가고 Y염색체가 아래쪽으로 간다 라고 생각할게요. 그럼 이번에는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는데 Y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다 라고 했으므로 1번 세포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감수 2분열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 가닥씩 가지고 있는 N 상태의 정상적인 정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2번 세포에서는 비분리가 일어나게 되죠. Y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연두색 염색체는 하나씩 잘 나눠 갖게 되고요. 보라색 염색체는 한 가닥씩 나눠 갖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이렇게 몰빵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상을 보면 n 플러스 1이고 n 마이너스 1이겠죠.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으니까 두 개는 비정상, 두 개는 정상적인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게 돼요. 염색체 구성 써볼게요. 44 플러스 XY였고요. 감수 1분열은 제대로 일어났으니 22 플러스 X, 22 플러스 Y입니다. 1번 세포는 제대로 감수 분열이 일어났으니 22 플러스 X, 22 플러스 X가 되겠고요. 아래쪽에 있는 세포, 2번 세포가 분리된 세포는요. 22 플러스 YY, 22 플러스 없음이 되겠죠. 이 또한 마찬가지로 정상 난자와 만났을 때 어떤 아이가 태어날지 추측해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게 되면 정상과 염색체 수가 다른 생식세포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비분리가 일어난 생식세포가 수정 과정을 거치게 되면 자손에서 염색체 수가 정상과 다른 돌연변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비분리에 대한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니까 프린트 32, 33페이지에 제대로 잘 작성해 놓으시면 되겠어요.